안녕하세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의 두 번째 MC 맹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알러지랑 비염과는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의 무엇이 그들을 유혹했던 건지 올해 아주 지독한 알레르기에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부터 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처럼 느껴진다 하면 맹고가 알러지와 아주 지독하게 얽혀버렸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20대 시절 직장에서 생긴 트러블로 자존심이 심하게 상해서 화를 내던 아빠를 향해 아빠, 일은 아빠가 아니고 아빠는 일이 아니야. 아빠랑 일을 좀 구분해. 라고 아주 건방진 소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전 아빠 딸 아니랄까봐 일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내가 부정당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자존감이 막 머리털 끝까지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심한 낙차가 너무 어지러워서 멀미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 저에게 이렇게 세뇌시키는 중이에요. 너는 일이랑 다른 존재야.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 비록 그게 너가 정말 사랑하는 직업일지라도 너라는 존재를 지탱하는 여러 개의 다리 중 하나일 뿐이야. 라고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36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슐리 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MC 맹고의 오프닝으로 함께 했는데요. 네, 저의 오프닝 어떠셨나요? 저 진짜 만족해요. 그 MC 맹고님 성격을 잘 아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타입인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살짝씩 꺼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도기 가운데 올두태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기뻐요. 원래 제 얘기 별로 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해서 맞아요. 최대한 시를 가져오자. 맞아요. 그때까지 인용구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닥났어요. 그래서 나한테서 긁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닥부터 이제 긁어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함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도 올드터에 조금씩 그 맹고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고찰이랄지 고찰은 너무 빅월드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느끼는 바라든지 어차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묻어난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딥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너무 어두울 것 같은데. 저 딥한 거 완전 좋아하죠. 그래요? 네, 저 딥한 거 진짜 사랑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게스트를 모셔서 대화를 해볼 건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는 좀 굉장히 특별한 분이십니다. 제 옆에 좀 전에까지 대화를 나누던 MC 맹고님과 피를 나눈 관계이기도 하시면서 그쵸. 네, 대만 인플루언서 또 리시엔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한번 모셔서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행 일상 유튜브를 하고 있는 리시엔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대만에서 계속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정상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 애슐리가 살짝 말했듯이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아빠 있잖아요. 같은 아빠를 공유한. 그죠. 네, 저희 같은 아빠 공유한 자매고요. 리시엔이 제 동생이에요. 자매라는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그쵸. 아버지를 공유한 사이.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제가 가끔 저희 오빠 직접 부르기 싫을 때 우리 엄마 아들. 그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 우리 아빠의 또 다른 딸이군요. 그죠. 되게 좀 부도덕하게 느껴져요. 같은 배에서 나온 또 다른 딸. 그죠. 이것도 이상한가? 근데 우리 아빠 배는 아니잖아 또.
그냥 자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웃겨. 자매란 말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맞아요. 몰랐고요. 근데 진짜 자매인데 전 사실 뭐 몇 번 에피소드가 좀 있어가지고 뭐 여기 방송에서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급하게 MC 맹고님을 찾는 전화를 좀 동생한테 드려본다든지 그랬던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분이시군요. 네, 저랑 통화를 왜 나만 몰라? 하셨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대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 내가 술 먹고. 맞아요. 제가 진짜 뭐 연락을 닿을 방법이 없는데 걱정은 너무 돼서 네.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봤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스타로 DM을 보내서 네. 혹시 네, 맞아요. 그녀의 언니가 도착을 했는가 네. 그때 한번 전화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보고 이제 얼굴로는 저도 처음 뵀는데 네. 와, 대박이다. 잊고 있던 기억이죠. 네. 이게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요. 하시려고요? 해도 상관없지 네, 뭐. 하시죠, 하시죠. 네, 저희 대학 동기들끼리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취해가지고 택시 타고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애슐리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저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인 리시엔한테 DM을 한 아유, 그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깔끔한 내용은 아니었고 막 경찰서도 가시고 이거 되게 또 미워하시는 것 같긴 맞아. 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미안하기보다 그냥 약간 택시 아저씨와의 그 스토리도 좀 있고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마 기억나는 게 없으셔서. 그런 생각이 그쵸. 없어. 제정신인 저만 기억하죠. 그죠. 어쨌든 그 깔끔한 내용은 아니었고 아. 굉장히 염려가 된 상황이었는데 아. 어쨌든 잘 해결됐고 집에 잘 들어갔다고 해서 그때 이제 고맙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맞아요. 근데 고생했네. 그분을 제 앞에 모셔두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자매니까 저도 물론 유튜브 영상을 보긴 봤지만 그래도 뭔가 좀 실제로 봤을 때 좀 두 분의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1도 안 닮았군요. 맞아요. 진짜 외적인 공통점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 내적인 공통점은 제가 대화를 하면서 찾아 나갈 수 있을 걸까요? 근데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비슷하단 말을 많이 맞아요. 들어서 저도 네. 제 주변 지인한테 맹고님 동생분이랑 웃는 소리가 닮았어요. 막 이랬어요. 무슨 소리가 닮았어요. 막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웃는 소리에 그럼 한번 집중해서 둘이 얼마나 닮았는가를. 조금 어, 웃는 게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러니까 뭐가 조심스럽죠? 저랑 닮은 게 싫으세요?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딱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땐 정말 둘이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냥 자매라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은 맞아요. 정도의 안 믿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느낌이 나는데 근데 아마 같은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다 맞아요. 보면 비슷한 느낌들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좀 찾아봐야겠다.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20살 이후부터는 같이 안 살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쵸? 네. 지금까지 계속 같이 안 산 거죠. 그 20살 이전까지는 한 방 쓰면서 같은 방 쓰면서 진짜 막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막 그런 찌그락빠그락을 진짜 많이 하다가 리시엔이 20살 된 이후부터는 대만에 있느라 아니면 어디에 있느라 따로 사느라 같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들을 리시엔 얘기가 좀 궁금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저도 유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오빠랑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오빠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오히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말이 나왔으니까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대만 가게 됐는지? 맞아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면 좀 뭐 더 어릴 때 가거나 아니면 뭐 대학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대만이란 나라를 선정했고 어떻게 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대만이란 나라를 선정을 하게 된 거는 그 딱 고3 때 그 후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던 시기에 사촌 언니랑 오빠가 대만에 가 있었어요. 그 유학 생활을 했어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추천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상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홍콩도 그렇고 좀 그런 패션 쪽이 중국어를 배우면은 도움이 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가지고 중국어도 배울 겸 그쪽으로 패션 관련 대학도 갈 겸 해가지고 처음에 대만을 가게 됐어요. 패션 쪽을 네. 원하셨군요. 네네네. 뭐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뭔가 패션 쪽에 뭔가 그런 느낌이 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하면서 이제 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패션 공부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네. 그래서 대만에서의 삶과 생활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어학당 1년 다닌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중국어도 계속 생활하면서 배우고
그 수업도 다 중국어로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패션 대학교를 중국어로 좀 다니다가 근데 패션 쪽으로도 되게 좀 빡센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깨가 원래 다쳐가지고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심해져서 막 혼자 응급실 가고 막 자다가 울면서 깨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막 아파서 과제를 못하면은 사실 대학교에서는 그냥 안 한 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어거지로 다니다가 결국에는 휴학을 하고 다른 일을 막 이것저것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언니가 편집하고 촬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언니 보면서 나도 촬영해볼까 해서 편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독학으로 편집을 하다가 그 콘텐츠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 그렇게 들어가서 그쪽 일도 하고 제 영상도 조금씩 올리고 하다가 이 모든 게 대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서 막 다른 일들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유튜버가 된 이유는 그 컨텐츠 회사를 들어가서 막 그쪽 컨텐츠를 만들어주면서 제 거는 그냥 취미로만 하다가 퇴사를 할 때쯤에 여기 거 이렇게 만들 거면은 내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내 거를 해봐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딱 그냥 전업 유튜버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와. 그 대만에서 컨텐츠 회사는 무슨 컨텐츠 만들던 회사였어요? 거기서도 그냥 여행 컨텐츠랑 그 대만에서 살 리스트 막 이런 거를 광고 받아서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를 했었어요. 약간 광고 대행사 같은 거요? 다른 건가? 그냥 그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페이스북 유명한 페이지가 여행에 있어서 미치다 같은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채널에 대만에 있는 그런 채널에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그게 회사로 운영하는 거였구나. 맞아. 그 회사였어. 근데 사실 회사인 거를 전문적으로 드러내고 요새 컨텐츠를 찍진 않으니까 네, 뭔가 맞아요. 개인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아니 뭐 사실 지금 되게 뭐 짧게 그 생활을 얘기했지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 그러니까요. 것이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갔을 때부터 어학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중국어 공부를 했었나요? 아니요. 가서 저 진짜 니하오도 모르고 저 정말 가가지고 정말 걱정했던 게 얘가 대만에 간대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리시엔이 1, 2, 3, 4, 5, 6, 7, 8, 90도 한자로 잘 못 쓰고 맞아요. 한자? 아무것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아유, 그죠, 그죠. 내가 대만 가서 어떻게 살라 그러지? 막 이러면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냥 1년 다니고 대학을 갔다라고 했지만 네.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원래 원래 그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 거지 모르겠으면은 그걸 억지로 잘 못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언어 배울 때는 열심히 잘 배워서 내가 정말 쓸 거고 필요한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가서 하고 학교 다닐 때도 사실 한자잖아요. 한자를 1부터 10까지도 쓰기 어려워했던 사람이 근데 1년 모든 동안 책이 의상 관련 한국어로 봐도 힘든 막 그런 책이 그러니까요. 다 중국어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그 깜지 쓰는 것처럼 빽빽히 다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다 똑같군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화에 출연했던 게스트분도 중국에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생으로 그냥 중국에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깜지 쓰셨대요, 공부할 때. 네, 맞아요. 저도 반대로 미국에 그냥 떨어졌을 때 그냥 깜지 썼거든요. 이게 방법이 역시, 없구나. 맞아요. 많이 쓰고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맞아요. 접촉하는 수밖에 없군요. 그렇게 1년을 딱 공부하고 나서 대학을 간 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도 사실 되게 큰 발걸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의 레벨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수업을 따라가는 거고 맞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패션을 한국말로 봐도 어려운데 그걸 지금 중국어로 봐야 하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지고 또 거기서 수업을 듣고 물론 아까는 어깨가 아팠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진짜 공부도 쉽지는 않았겠어요. 네, 공부도 진짜 똑같이 그렇게 막 진짜 그냥 지문 자체를 아예 외워 보이고 그 답 자체를 그냥 이해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다른 애들은 수업 들을 때 그냥 들으면서 그걸 다 이해를 해버리지. 이해를 하고 그냥 이게 이거구나 너무 당연하게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할 새도 없이 시험을 보려면은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워서 막 했었죠. 와 진짜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학교를 몇 년 다니고 휴학을 하셨죠?
저 그래도 2학년 중 한 번 휴학을 해서 쉬다가 한 번 더 갔어요. 들어가서 하다가 그래서 한 2년 넘게 다니긴 했을 거예요. 네. 2년 넘게면은 그래도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 그 뒤로 갈수록 공부는 하겠는데 만들 게 많잖아요. 실습하거나 네, 막 이렇게. 실습하는데 뭔가 이 학교의 특징 자체가 뭔가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와야 되고 그거를 막 해야 되는 학교인데 심지어 저는 조금 그냥 이쁜 거를 좋아하고 내가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뭐 옷을 만들거나 패션을 만들어도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는 그 예술 한다는 그런 거 아세요? 맞아. 기괴한 거를 예술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제가 뭐 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어라고 말하면은 너무 노멀한 패션이다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나는 너가 이게 이거라고 말했으면은 인정해줬을 텐데 이런 식인 거예요. 뭐야?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건 진짜 힘들었겠네요. 네, 그리고 막 밤새 막 진짜 막 울면서 만들어서 가도 뭔가 되게 그냥 평범한 취급을 받거나 뭐 너 이거 의미 없잖아 이런 취급을 받고 그 약간 내가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똑같은 원피스를 가지고 가도 그냥 예뻐서 만들었어 라보단 난 여기서 혼돈과 내 내면의 복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것 같다 라고 인정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제가 한 번 진짜 좀 크게 뭐지 했었던 게 있는 게 그 과제 하나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입고 다른 옷을 입지 않고 그걸 입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휴지나 아무거나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만 입고 찍어라 이거였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가지고 그냥 휴지를 가지고 꽃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옷처럼 그냥 붙일 수 있게 만들어서 막 전구를 달고 이런 식으로 옷을 안 입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고 이게 내가 만든 의도는 어떻고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했는데 나는 딱 이걸 보자마자 환경보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이거 환경보호라는 주제를 내면은 인정을 해주려고 그랬다. 막 이런 답정너 아니에요? 답정너 아니야? 내 생각을 네가 맞춰봐 하는 거잖아. 뭔가 막 그 모든 거에 막 이미 정해진 무언가가 있었구나. 뭔가 그게 좀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웠을 것 같네요. 네. 특히 무언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사람한테 이미 결정된 답을 뭔가 바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좀 무례한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을 제일 힘들게 했던 부분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 뒤에 가서는 내가 이걸로 해서 일을 하진 못하겠다 하는 거는 몸이 안 좋아져서가 가장 크기는 해요. 네. 그래도 어떻게든 다니려고 하다가 네. 그럼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접게 된 혹은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신 상황인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한 2년여의 대만에서의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되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대만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군요. 네, 학교를 다녔을 때 그 주변에 카페를 갔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근데 그 사장님이 대만에 정관장 카페가 있어요. 맞아. 정광장? 홍삼. 그게 대만에서 저 배구 정광장. 대만에서 진출을 하려고 그거를 카페로 만들어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한번 뭔가 대만과 정광장 잘 어울린다. 그죠? 거기에서도 바리스타 일을 했었고 한 번 했었고 그러고 한 번은 한식당의 매니저로도 일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러고 좀 유통업하는 회사에서도 대만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컨텐츠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됐을 거예요. 거기서도 좀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너 영상 하니까 이거 해봐라 라고 해서 거기서 뭔가 조금씩 어떤 일들을 좀 사회생활을 좀 해나가면서 또 좀 연이 닿게 됐고 또 어쩌면 한국인이라는 그거를 더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공부만 한 게 아니었네요. 공부랑 일을 병행하는 상황이었던 거네. 학교 다니면서도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일을 하지는 않았고 아예 안 했어요. 네. 알바도 안 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막 비자도 그렇고. 네. 그랬네. 학생 비자였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학교 생활 이후에 이제 네. 일을 한 개 두 개씩 조금 해 나가면서 또 네. 그렇게 연이 닿은 회사랑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기간만 봐도 긴 기간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일을 하면서 영상을 그러니까 혼자 그냥 가지고 놀면서 영상을 하게 됐죠. 그냥 여행 영상이나 친구 놀러 오면은 그거 찍어가지고 그냥 같이 보자 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보여주거나 막 그런 식으로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럼 뭐 언제 그게 반응이 딱 왔어요? 반응이 온 거 그냥 대만에 있으니까 대만 여행 영상을 하면은 조금씩 그냥 대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만 여행 영상을 대만 사람들이 보나요? 네. 오. 그 대만 사람들이 그냥 나라적 특징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여기 나라 멋지다 좋다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전 맞아. 근데 저 이게 약간 우리나라도 막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하면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다 하고 그거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결인데 대만이 좀 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길에서 외국인 봐도 외국인한테 특히 더 엄청 친절하고 막 어디 길 물어보면 막 데리고 가서 같이 가주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냥 대만 관련 누가 와서 대만 관련 영상을 찍어줬다 하면은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 한국 외국 사람들 찾아보는 대만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다. 그런데 와서 막 댓글 달고 막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대만이란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쨌든 좀 대만이 중국의 억압을 받고 있어서 나라라는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는 네네네. 나라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우리는 나라라고 인정도 못 받고 우리도 지금 이 나라가 막 엄청 좋다고 막 그러지도 못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여기 최고다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그 자신감이 붙거나 어떤 뭔가 그게 느낌인지 알 좀 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막 계산하고 막 대만 여행 이걸 찍자 이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네, 절대 그럼요. 아니지. 그냥 내가 거기 살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친구 놀러 왔을 때 찍었던 영상을 올렸던 거고 네, 그렇게 꾸준히 그럼 뭔가 어쨌든 유튜브 채널 내가 만들었겠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회씩 올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그냥 꾸준히 컨텐츠를 제작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상황을 보면서 내가 유튜버로 해보자 하기 전까지는 그 컨텐츠 회사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막 내가 이걸로 돈 벌 거다 막 나는 유튜버가 될 거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내가 막 재미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때 올리고 친구 오면 올리고 막 이렇게만 했었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유튜버로 해보자 했을 때는 딱 일주일에 하나는 무조건 올리자. 시간을 정해놓고 위에다 업로드 날짜 써놓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컨텐츠 회사는 얼마나 다니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마 1년 다녔을 거예요. 1년 정도? 근데 다녔는데 여기도 조금 했어서 그 후반에 가서는 대만에서 한국인 대상으로만 해서는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쵸. 와, 아니 그 1년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딱 내가 이거 내가 해봐도 되겠네? 내가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해도 내가 충분히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라는 확신을 가졌던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거기 회사에서도 그냥 제가 MC가 돼서 그냥 제가 찍었어요. 저를 찍었어요. 애초에 그 안에서의 컨텐츠를 말하는 사람이 본인이었어요. 네네네. 출연하고 말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 편집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남 밑에서 할 바에는 그죠. 저는 그거를 외주로 돌렸거나 아니면 그런 걸 기획을 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초에 거기에 모든 시작하는데 이미 내 채널만 아니었지 그렇게 하고 계셨군요. 거기에다가 중국어 자막만 넣으면은 그냥 내 거에 올려도 되는 거니까.
그럼 진짜 애초에 내 거를 하고 있었네요. 그냥 그치.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하고 있었군요. 네, 맞아요. 그럼 전환이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냥 거의 돈을 받고 편집을 조금 더 공부를 했다 느낌이었어요. 네. 와. 또 뭐 요즘 같은 유튜브 생태계, 요즘 같은 컨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뭔가 그래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이렇게 밑바탕이 되었던 네, 시간이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1년을 하고 이제 전업 유튜버 네. 내가 이제 전업을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은 시점부터는 또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가 네.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막 영상을 찍다가 어쨌든 유튜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속사 같은 데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소속사가 소속사도 있으셨어요. 네, 오. 지금도 있어요. 오. 근데 어쨌든 처음에 들어갔던 소속사가 내 유튜브만 관리를 해주는 곳이 아니라 막 대학교가 자기네들 채널도 있었어요. 본인들 채널도 있어서 막 대학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막 무슨 하나 주제 가지고 막 인터뷰해서 막 둘로 나뉘어서 막 이렇게 대결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에 MC를 했었어요. 거기 그 소속사에 들어가서. 그 MC 하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 돈이랑 내 하면서 제 유튜브도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서 사실 수익이 진짜 얼마 없었어요. 되게 적기는 했어서. 그 여기 소속사 다 대만 베이스 회사의 소속사. 네네네네. 어쨌든 그렇게 막 뭐 출연료랑 네, 출연료랑 내 유튜브 조금 들어오는 거랑 이렇게 해서 간간히 광고 조금 들어오는 거 그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어가지고 사실 그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막 친구 집에서 얹혀 살할 때도 있고 이제 막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는 것도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샀을 그렇게 막 지냈었어요 한동안. 그런 시간들도 내가 충분히 감수할 만큼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확신이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 저는 유튜버고 제가 하는 일, 내가 혼자 하는 일이더라도 어쨌든 내가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큼의 시간을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냥 나 이제 공통점 발견했어요. 뭐요? 이 자매의 공통점. 뭐요? 되게 어떤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배포 있게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이 닮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시잖아요. 뭐 성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죠? 꾸준히 계속 하셨던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똑같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누구한테 온 건가요? 어머님이신가요? 글쎄? 아버님이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할머님이신가 할아버지님? 근데 이건 배포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집은 고집이 다 세요. 맞아요. 고집 같아요. 맞아요. 고집이죠. 왜냐면 둘 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책임질 줄 아는 삶인 거예요. 이거 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내가 해보겠다라고 딱 네. 결정을 해서 뭔가 네,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걸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배포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 확정적 좋게 말하면 배포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라고 고집이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확정적이지 않는 네. 미래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고집이기도 하고 저도 자존심도 세가지고 그래 그런 거. 자존심이 세서 내가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만들어낼 거다. 만들어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약간 그런 마인드.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거란 말이죠. 삼각김밥을 불안하죠. 먹으면서 그죠, 내가 이걸 그죠. 먹어도 되는 건가? 집이 없어서 친구네 집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자기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언제부터 좀 생활이 풀렸어요? 그러게요. 기간적으로 따지면 좀 힘든 시간들을 얼마나 지속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좀 이제 좀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먹고 산다. 기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한번 회사를 바꿨었어요. 회사를 바꾸고 나서 조금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그 회사도 이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회사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회사도. 첫 번째 회사 들어갔을 때 그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가 한 4, 5천 명밖에 안 됐었어요.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아 본인이 갖고 있던 그 4, 5천 명. 네. 아. 와 4, 5천 명도 근데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이즈는 저거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서. 네. 어떤 게 작용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리시엔의 유튜브에서의 어떤 무언가를 봤으니까 회사에서도 같이 일을 하자고 하지 않나요? 뭔가 한국인이어라는 그런 버프도 좀 있었을까요? 그죠. 대만에 있으니까 어쨌든 한국인이라는 게 가장 클 거고, 예, 그리고 거기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리포터처럼. 예, 맞아요. MC처럼 이렇게 리포터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었어가지고 딱 그 대학생 느낌 나는 여자들 중에서 한국인. 거기에 좀 매치가 됐던 네네. 그래서 연락이 왔었던 거예요. 첫 번째 회사는.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같다. 그럼 첫 번째 회사는 좀 더 그런 소속사 그리고 자기네 크리에이터를 관리해준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본인들 컨텐츠가 우선이고 그 김에 소속사가 돼서 관리도 해준다는 개념인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로 옮겨간 회사는 조금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샌드박스처럼 MCM 개념에 조금 더 본격적인 크리에이터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광고도 조금 더 많이 붙여주고 네, 그리고 그 소속사 자체가 워낙에 다 외국인 유튜버들이었어가지고 좀 더 같이 들어오는 광고들을 하는 게 많았었고 굉장히 메이저한 유튜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제 유튜버 베이비는 되게 신기한 거죠. 막 소속사 얘기도 나오고 광고 얘기도 나오고. 네. 와. 그래서 그럼 지금도 그 회사랑 같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 광고를 얘기를 할 때 금액도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대만에 가서 찍으려면은 비행기 값, 숙소 값까지 다 해서 금액을 부르면은 매칭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만큼 막 바로 찍을 수 없으니까 안 오는 것도 많아서 지금은 광고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긴 해요. 지금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 유튜버로 활동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본인 개인 카페 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해주세요. 네. 다른 나라에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열었다? 네. 와 미쳤다. 제가 들었을 때 리씨에는 거의 약간 대만 인플루언서 일황이었어요. 대만 외국인 인플루언서 일황. 와. 왜냐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리씨엔 보러 대만에 갔는데 네. 거기 대만 야시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유명하죠. 시장을 가서 막 먹을 거 뭐 먹을까 막 구경하고 있는데 식당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리시엔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리시엔 거의 뭐 우리 한국인 뭐 사유리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그 사장님이 리시엔 팬이라서 리시엔 사진이 벽에 붙어 있고 음식 먹고 나와서 또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리시엔 막 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연예인. 그래서 엄마 아빠 너무 뿌듯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이 정도의 인기인 것으로는 이게 잘 말씀 안 해주셨어가지고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정말 몇 천에서 여기까지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카페 낸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현재 지금 구독자 수가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튜브 베이비에게는 모든 게 다 넘사기 때문에 64,000 정도인데 되게 와. 근데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반올림하면 10만이잖아. 그렇지 그러네. 실버 버튼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10만이잖아. 곧 실버 버튼 받으시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많은 것보다 파급력이 중요하지. 제가 그래도 오래 했어가지고 좀 새로 나온 유튜브 애들도 다 그래도 많이 알아보는 걸로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긴 했어요. 오래 했었어서 옛날부터. 근데 지금 애들이 같이 막 열심히 크자 했을 때 그게 딱 코로나 때 껴서 코로나 지나서 애들이 막 이제 열심히 찍어서 같이 막 올려보자 막 이렇게 꾸준히 영상 많이 올리자 할 때쯤에 부모님이 가게를 큰 거를 하나 여셔서 개업을 하셔서 거기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내 거 하겠자고 내 거 하자고 계속 대만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도 처음이고 부모님이
안 간다고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해서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어쨌든 어떻게든 영상을 찍으려고 계속 찍기는 했었는데 그 유지는 하려고 찍긴 했었는데 대만에 있는 것처럼 뭘 찍을 수도 없고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상 유튜브가 그때 스탑이 돼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더 막 열심히 하고 그 시기에 그래서 나보다 더 적었던 애들이 10만 넘고 막 20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 시기에 못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그냥 그냥 효도한다 생각하고 돈 모은다 생각하고 1년 동안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때 중간에 잠깐 만난 남자친구가 집에 돈이 많아서 카페를 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나도 내가 카페 할 수 있게 해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경험도 있고 정관장. 그죠? 그치. 그 전에도 한국에 고등학교 때도 카페 알바 하고 막 그랬었어요. 워낙에 개인 카페를 되게 좋아하고 언젠가는 카페를 해보고 싶다 이게 있었어요. 개인 카페 좋아하는 것도 똑같네. 그거 약간 만인의 꿈 아니에요? 개인 카페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약간 진 오면 재밌게 노는 역할이지. 나는 내가 설거지하고 커피를 내리는 역할은 아니었어. 근데 커피숍을 열고 싶긴 했어. 그치?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그 1년 반 정도 한국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한 2천 조금 넘게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랑 부모님이 그래 너 이거 더 해봐라 해서 조금 더 도와주신 돈에서 한 3천 정도 됐었나? 그거를 가지고 대만에 가서 카페를 했어요. 와. 네. 너무너무 배포가 배포야 이거는. 그쵸. 이건 난 자기 사업을 이렇게 막 빵 여는 건 진짜. 그것도 한국에서 카페 열어도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뭐가 절차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해외에서 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맞아. 그리고 또 그 한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컵케이크 그 기술을 배워서 갔어요. 와, 이거를 제이세요? 네, 제이가 됐어요. 유튜브 하면서 제이가 돼서 원래 P였는데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카페를 할 거면은 뭔가를 거기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는 뭔가를 배워가야겠다 해서 플라워 케이크 배워가지고 네, 그런 거 가서 디저트 같은 거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열었었어요. 그냥 열었었어요. 카페를 했었어요라는 그 말 안에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일이 있었죠. 터를 잡아야 될 거고, 네. 그 렌트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뭐 혼자 다 하셨어요? 뭐 네, 종업이나 이런 거.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가 다 구상을 하고 한국인 그 목수를 찾았어요. 한국인 목수요? 왜 한국인 목수여야 됐나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그 한옥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카페를 한국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어가지고 경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혼자 감당이 가능한 사이즈여야 되니까 작게 해야 되고 들어가는 돈도 적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고 하면서 그 현실에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조그마한 카페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 카페 이름이 뭐였나요? 현화라고 제가 샤오시엔이잖아요. 리시엔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샤오시엔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네네네. 그래서 현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꽃 케이크를 구상을 했어서 그 뒤에 꽃화자를 붙여서 현화로 지어서 카페를 열었었어요. 와, 대단한 분이 제 앞에 앉아 계시네요. 약간 뭘 새로 시작하는 거에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개척자다. 네. 굉장히 개척자인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면은 진짜 높게 사요. 저는 좀 쫄보라서 제가 가던 길에서 좀 벗어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리시에는 좀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걸 별로 이렇게 겁내진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하기로 했으면 뭐가 나와 자꾸.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카페를 얼마 정도 운영을 하셨죠? 1년 반, 2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사실 잘 됐어요. 손님도 되게 꽤 많았고 팬들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제가 대만에 있는 여자 유튜버 혼자 있는 거잖아요. 여자 혼자 있는 유튜버인데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특정한 공간에 늘 있대.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되게 위험한 일도 많았고 사실 그렇게 들으니까 좀 진짜 겁이 나네요. 사실 부모님한테는 속상해하실까봐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위험하다 이상하다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밤에 갑자기 막 문 두드리고 막 안 여는 날인데 막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고 아니면은 앞에서 끝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집까지 따라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이고. 제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은 너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랑 있었지 이런 거 막 계속 댓글 날리고 어머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이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킹법도 막 새로 제정이 그렇죠. 되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대만은 약간 이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아직은. 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아니 진짜 그 좋은 면만 생각을 했을 때는 와 좋다 대단하다. 하지만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이었고 네. 해외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혼자 있어야 될 규모로 카페를 했는데 이렇게 막 카페를 열 때마다 막 여는 몇 시간 내내 팬미팅 하는 것처럼 남자들이나 팬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일반 손님들이 못 들어오고 이럴 때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직원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이러니까 근데 규모 자체가 혼자 있을 규모인데 직원 하나를 그 시간 내내 있으면은 그만큼의.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도 내야 되고 내 방값도 내야 되고 카페 월세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운영이 쉽지 않았군요. 네,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끌고 갔어요. 그 돈이 필요하니까 충당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충당이 될 정도로 했는데 그 후반에 가서는 집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을 거의 막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 값도 들고 막 한 번 갔다 오면 가게 여는 것도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너무 막 힘들게 하루도 못 쉬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이거는 내 욕심으로 더 끌고 갈 게 아니구나 더 유지가 될 게 아니구나 해서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다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 해서 그냥 접고 한국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와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반년 넘었을 거예요. 반년? 아직 1년도 안 됐어. 네. 아직 1년이 채 안 된 상황. 네네네. 그러면 1년이 채 안 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유채널 리시엔의 앞으로의 행보와 또 개인적으로의 삶의 행보에 대해서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무슨 컨텐츠를 찍으면은 조회수가 반도 안 나와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이걸 찍어서 올리기에는 좀 내 생활도 있으니까 나도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건 안 돼서 그냥 릴스를 조금 많이 찍어볼까 1분 영상을 많이 찍어볼까 해서 좀 그런 체험단 이런 것도 많이 찍어서 어쨌든 컨텐츠가 많이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한국 쪽에서도 이런 거 릴스로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그 후로도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지할 겸 천천히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편집 프리랜서 일도 조금 받아서 하고 있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 옛날부터 미술을 했었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 미술서부터 패션이 갔고 뭐 이렇게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그리고 있어요. 이모티콘도 그리는데 카카오는 승인이 안 돼서 카카오에 진짜 이게 진짜 그림이라고 싶은 이모티콘 진짜 많고 그냥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카카오 감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듣긴 들었어요. 카카오는 승인이 너무 안 돼서 그래서 라인 쪽에는 하고 있어요. 라인 쪽에는 그냥 소소하게 팔고 본인이 있고 그걸로 하고 있고 일러스트 막 요소 같은 거 그려서 파는 거나 그런 것도 지금 올려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엄청 수줍은 구독자와 수줍은 그 청취율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라인에서 어떤 거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못 살 거예요. 아, 그거는 대만 대만에서만? 쪽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아, 좀 어떻게든 더 사게 해보고 싶은데. 아쉽네.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되게 사업가시네요? 네, 이건 네. 사업가 마인드셋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게. 네. 그 아까 엄마한테서 왔어요, 아빠한테서 왔어요 이런 거 말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빠가 되게 약간 사업가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업가 기질은 동생한테 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되게 받네요. 저는 사람 자체가 좀 회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또 사람 성향은 회사가 어울리는 성향인데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괴로운 사람이고 여기는 진짜 사업가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생은. 뭔가 진짜 되게 길을 잘 개척하고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꿈은 꿔요. 아, 나도 해봐야지. 나도 카페 언젠간 열어봐야지. 나도 유튜브 한번 해봐야지. 아, 나도 요새 이모티콘이 좀 괜찮다는데 해봐야지.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겨서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되게 그냥 툭툭툭툭 쳐내는 느낌? 뭔가를 할 때 이거를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뭔가 수익이 될 만한 아니면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계획을 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림을 그려도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 뭐를 해서 돈을 벌고 어. 이거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되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되게 많이 갇혀 있다거나 네. 난 이거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네네. 그런데 리시엔님은 본인이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면서 뭔가 자신의 이런 거 그 비즈니스 셋도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본인 스스로도 매니지먼트가 되게 잘 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유튜브가 아니었어도 뭘 해도 성공했었을 것 같은 사람의 그 뭐래도 덕목을 야무지게 해요. 덕목을 좀 갖고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아이템의 문제인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돈 있었으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 돈이 없네. 근데 돈이 없네. 아이고, 돈이 없네. 제가 진짜 10억 투자하고 싶은데 10억이 부족해요. 아 진짜 아깝다. 10억만 10억 내가 10억 딱 투자하고 싶은데 10억이 딱 부족하네. 그 참 아쉬운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자리 모셨던 게 어쨌든 누구나 요새 관심 있어 하고 뭔가 나도 유튜브나 할까라는 말이 되게 나는 퇴사나 할까 약간 이런 느낌과는 같이 동행하게 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계신가가 되게 궁금했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리시엔님은 뭘 해도 될3이었다라는 결론을 좀 남겨놓고 가는 그렇다 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리시에는 이제 계속 어쨌든 크리에이터로 살아갈 거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리시엔으로서 아니면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본인 구독자나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나.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림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전 되게 꾸준히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꾸준한 게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오고 느리지만 계속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얘는 꾸준한 사람이구나. 이거 모든 거를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구나라고 기억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또 맹고님이 보입니다. 저는. 저도 근데 이 되게 결이 답변이 비슷해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별이 비슷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살 이후로 같이 지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0살 이후 10년 동안 되게 다른 곳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 바다 건너에 있으면서 되게 비슷한 결의 삶을 살았구나. 맞아요. 그런 비슷한 결의 시간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같은 가치관 어쨌든 꾸준하게 그냥 묵묵히 할 거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구나 하는 점이 좀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해요. 이것이 자매? 이런 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바탕에 이 성품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으로부터 왔을 것 같은데 누구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참 그
이제 두 분의 부모님이 궁금해지는 오늘의 회차인 것 같아요. 그 꾸준한 힘을, 그러니까 저희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정말 가르치고 싶거든요. 되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꾸준히 밀고 가는 그 힘만 있으면 이 세상살이 저는 반은 먹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저의 요즘의 화두도 초창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이것도 꾸준히 하고자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전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두 분의 이 꾸준함의 행보가 되게 진짜 이 꾸준함이 이긴다? 승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고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좋네요.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저는 늘 모든 사람이나 어쨌든 누굴 만나거나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원래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가 그게 어그러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할머니 집에, 지금 사는 할머니 집에 진짜 얹혀 살다시피 살았어요. 진짜 조그만 방에서 막 다 낑겨서 자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제로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아빠가 사업을 하고 엄마는 막 알바하러 막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진짜 아무 부족함도 없이 이렇게까지 일어나신 거죠. 네, 일어나시고 그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게 교육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큰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크고 어쨌든 그렇게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저희를 키워 주셔가지고 뭔가 돈에 대한 조급함이나 이런 게 없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 가장 큰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와, 뭐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 여자들이거든요. 이게 강남 사시거든요, 이분들. 정말 할머니 집이 강남이어서 다행이었던 거죠. 거기에 얹혀서 살다가 지금도 사업체도 갖고 계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부모님이 대단한 거죠. 저희 이제 나름 동기들 사이에서는 여기 강남 여자거든요. MC 맹고가. 참 그렇죠. 대단한 저력의 부모님의 또 대단한 저력의 이제 자식들이 나왔고. 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anyway, 저 이제 뭐 리시엔의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이제 저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뭐가요? 붙이지 못한 편지 코너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리시엔님이 되게 힘들어했다는. 네. 도대체 붙이지 못한 편지라면 붙이지 못할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시냐? 돌아가신 분이요? 죽어야 되냐? 고인만 할 수 있냐? 너무 문학적 감성이었던 거죠. S에게는 투머치였다. 맞아. 되게 그런 걸 아마 문의를 최초로 이런 질문하는 정말 처음이에요. 진짜 최초였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거 물어본 사람. 그런 논란이 한번 살짝 있었던 코너 속 코너입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코너이고요. 네, 말 그대로 편지 쓰는 코너고 뭐 누구에게나 어떤 존재에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속에 담아뒀던 말을 편지의 형태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네요. 아까 저 오프닝 낭독하는 거 잘 지켜보셨죠? 본인 차례예요. 목소리 좀 이쁘게 해야 되나요? 본인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안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어머나.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붙이지 못한 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이연이가 유튜브 속 리시엔에게 리시엔 안녕. 지금 나는 유튜브에서 한 발 물러나서 있는 생활을 하는 중이라서 너를 만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너에게 고마운 게 참 많아. 대문자 아이 인간의 무대 공포증에 그런 너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고 매 순간 연기를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해야 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와줘서 고마워. 나는 너 덕분에 너무 많은 경험도 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도 받았고 찾아와주고 좋아해주는 팬들까지 생기고 자존감이 땅을 파고 들어가던 내가 나를 아낄 수 있게 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 언제 돌아가서 연락해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주는 오래된 친구처럼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더 많은 도전을 하며 지내올 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잘 지내자. 담백하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네, 썼어요. 맞아요. 되게 담백함 안에 그간의 약간의 그 살아오면서의 어려움이나 좀 이런 것들도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언니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잠깐만 눈물 좀 닦고 하자. 어머나. 하긴 저도 되게 이 덤덤한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좀 나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런 글을 본인한테 남긴다면은 막 너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친언니는 웁니다. 불효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 친언니가 웁니다. 네. 왜 우시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울었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같이 쭉 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제 쓴 편지에 위에 겹쳐져서 좀 같이 공감이 돼가지고 슬펐던 것 같아요. 슬펐다기보다는 그 시간들 약간 내가 아니까. 기특하다, 짠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만 물어봐야겠다. 더 물어보면은 또 눈물이 날 것 같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참 그래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대형 유튜버가 저희 팟캐스트 저희 진짜 소박한 팟캐스트에 이렇게 와주시고 또 그냥 와주시는 걸 떠나서 이렇게 되게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이 에피소드는 리시엔의 에피소드고 리시엔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말이든 좋은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닫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 아니면 뭐 유튜브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함께 본인을 지켜주고 있는 리시엔 구독자분들에게든 뭐든 좀 이 에피소드를 닫기 전에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냥 그 청춘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한국에서 사실 생활을 하면은 남들이 보기에 잘 살아야 되고 아니면 뭔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해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이 방향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안 해가지고 후회할 바에 그냥 하고 싶었던 거를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안 하고 내 인생은 별게 없어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사실 길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야, 네. 약간 명언집 같은. 네. 내 해보고 인생은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찍먹이라도 해봐라. 찍먹이라도 해보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체험이라도 해보고 이게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이쪽으로 좀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되게 사실 무책임하게 너 그냥 해봐 이게 아니라 진짜 해봤던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맞아. 진짜 아무것도 없이 대만도 가봐, 대학교도 가봐, 카페도 열어봐, 유튜버도 해봐. 그러니까 진짜 툭툭툭툭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앞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얘기를 듣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그냥 해보라는 말의 무게와 그 리시엔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하고 싶어요.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 맞아요. 저 최근에 초보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들었던 조언 중에 제일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고속도로 타면 무섭잖아요.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차선 변경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진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가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야?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사실
부산까지 가기 전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아요. 네, 어떻게 해도 내 목적지엔 갈 수 있으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 야, 오늘 뭐 이 두 자매가 뭐 명언 파티하고 가시는데요. 뭐 진짜 이번 화를 들으면서 정말 도전한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진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길 되게 기대하게 되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재주가 없어서 정리를 잘 못했지만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막 수려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하나를 되게 진짜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충분히 느껴져서 네. 수려한 말씀씨와는 또 다른 그게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말씀 잘하세요. 아이고. 확실히 방송을 하시는 분이어서 맞아. 뭔가 이렇게 막 긴장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맞아,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전혀 없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저희가 항상 엔딩을 게스트분들과 그 엔딩 멘트에 대해서 네. 같이 논의를 한 뒤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라는 말만큼 임팩트가 있는 게 있었나요? 저도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으면 좋아요.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랑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꾸준함이 이긴다? 라는 그것도 것도 좋다. 좋았던 것 같고 맞네. 뭐 혹시 이렇게 엔딩을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라고 하고 싶어요. 싶은 거 해도 돼요. 꾸준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꾸준만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꾸준하자. 내가 뭐 그런 하고 걸까? 싶은 거 조금씩이라도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뭔가 모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럼 오늘의 엔딩 멘트는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네. 라는 요 멘트를 저희가 셋이 같이 좋아요.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